요즘 시장을 해석할 때는 지수의 표면적인 등락 수치보다 그 이면에 있는 자금의 흐름, 즉 돈이 어디에 머물렀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진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토 시장이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만 보면 상해 종합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며 큰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흐름의 방향성은 꽤 명확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종목 간의 희비가 엇갈렸고 자금은 은행, 석탄, 전력, 유가 관련주처럼 확실한 현금 흐름과 배당 성향이 강한 가치주 영역으로 뚜렷하게 쏠리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선택 덕분에 상해 종합지수는 빨간불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반대로 성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창업한 지수는 밀려나며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거래대금은 2.4조 위안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를 기록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다기보다는 시장 안에서 자리를 적극적으로 옮기는 내부 순환 과정에 가깝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투자자 개개인의 체감은 냉탕과 온탕으로 명확히 갈렸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2,170여 개에 불과했지만 하락한 종목은 3,091개에 달했으니 지수는 버텨냈을지 몰라도 대다수 투자자에게는 하락의 체감이 더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반면 홍콩 시장은 본토와는 전혀 다른 온도를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뚜렷한 매수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 장중한데 낙폭이 커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항생테크 지수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단순한 조정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이날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한 것은 명확한 주도 테마의 부재와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같은 중요 이벤트를 앞둔 관망 심리였습니다. 화타이증권은 현재 홍콩 시장이 바로 그 공백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강력한 서사가 잠시 비어있는 상태이며 대외 및 대내의 굵직한 변수들이 결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기존 포트폴리오를 다듬으며 숨을 고르는 기간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이 비관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화타이는 지금의 조정이 방향성 자체를 훼손하는 신호라기보다는 다음 상승을 위한 건강한 숨 고르기 기간이라는 뉘앙스를 분명히 했습니다. UBS는 조금 더 신중한 시각을 제시했는데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은 H주의 특성상 최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홍콩의 은행 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본토 시장이 내부적으로 활발한 순환매를 통해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홍콩 시장은 외부 변수와 펀더멘털 검증 과정에서 동력을 잃고 잠시 쉬어가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본토 시장으로 돌아와 그 내부의 움직임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시장을 채운 주제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은행, 유가, 전력, 석탄과 같은 고배당 가치주 축이 일제히 활기를 띠었고 특히 농업은행과 우정저축은행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이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이라는 확실한 안전판을 선호하는 투자 심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과 기술 모멘텀이 서로 다른 결을 보이며 시장에 또 다른 축을 형성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나 크로스보더 결제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장중 내내 강한 온기를 유지했고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결국 시장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사는 투자와 미래의 스토리와 제도를 사는 투자라는 두 가지 큰 줄기로 나뉘어 움직인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력 자금은 광학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이커머스, 다원 금융과 같은 분야로 선별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배당주와 성장주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종목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현금 흐름의 가시성과 정책 및 제도와의 정합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즉 현재 시장의 자금은 단순히 성장성만 좁거나 안정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점에서 더 오래 머무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 역시 전체적으로는 약했지만 그 안에서는 뚜렷한 개별 테마들이 힘을 발휘하며 시장의 다음 방향성을 암시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 축은 철도, 바이오, 그리고 본토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먼저 철도 섹터는 국철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고속열차 입찰 공고가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입찰 규모는 시장의 보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단일 입찰 기준 5년 내 최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고속열차 제조업체는
물론 핵심 부품사까지 관련 밸류체인 전반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하며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정책적 지원과 대형 학회 시즌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국무총리가 바이오의학 현장을 방문해 정책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 곧이어 열릴 글로벌 아마케에서 중국 기업들의 혁신 신약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국산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면서 해외 진출이라는 더 큰 성장 스토리가 부각되었고 파이프라인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테마는 중한 온라인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보험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디지털 뱅킹의 흑자 전환 등 펀더멘털의 뚜렷한 개선이 확인되자 골드만삭스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결제 시스템과 결합하며 장기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며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홍콩 시장이 비록 거시적인 변수에 발목이 잡혀 있지만 확실한 펀더멘털 개선이나 정책적 모멘텀,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서사가 있는 곳에는 자금이 기꺼이 유입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복합적인 흐름은 장 외부에서 발생한 여러 재료들과 결합하며 더욱 명확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본토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소식이 시장의 기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중국의 7월 월간 전력 사용량이 사상 처음으로 1조 킬로와트시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로 기록적인 폭염과 완만한 산업 생산 개선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는 전력 수요 피크가 전력 설비, 연료, 그리고 관련 개통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며 고배당 에너지 및 전력주의 방어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하이난대학 연구팀이 상온상압에 가까운 온화한 조건에서 메탄을 거의 100%의 효율로 메탄올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촉매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크게 앞당기는 기술적 돌파구로 에너지 체인 혁신과 핵심 기술의 국산화라는 중국의 장기 국가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소재입니다. 이는 관련 해양 에너지 정책 테마의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한층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로봇 기업인 지위안 로보틱스가 구체적인 양산 목표를 제시하며 국내 로보틱스 양산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실제 숫자는 앞으로 검증해 나가야겠지만 이는 로보틱스라는 성장 서사가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준 재료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내외부의 재료들을 종합해보면 여러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토 A주 시장에 대해 재상증권은 현재 장세를 시스템적인 슬로우 불로 규정합니다. 이는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지는 성격을 가지므로 특정 업종이나 스타일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는 대금융 같은 가치 배당주와 마범 테크주 즉 성장 과정책을 병행하는 전략이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는 논리입니다. 단기적인 리듬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21선이나 61선과 같은 기술적 지지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포지션을 꾸준히 늘려가는 방식이 유효하며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한 조정은 더 좋은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해석입니다. 화시증권 역시 중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면서 국산화가 중요한 반도체 및 연산 능력, 로보틱스, 고체전지, 의학과 같은 산업과 자주통제라는 키워드와 연결되는 방산, 저고도 경제, 해양과학 같은 테마, 즉 정책 스토리와 산업의 실체가 만나는 교집합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홍콩 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시각도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실적 검증과 정책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신증권은 8월의 핵심 변수를 실적 검증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반기 실적 발표가 이번 랠리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동시에 반내권 정책이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시장이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던 단계에서 실적 개선과 정책 검증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흥업증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홍콩 시장의 랠리가 장기적인 슈퍼 강세장의 시작일 수 있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 주식은 강세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점의 문제일 뿐 결국 홍콩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결국 양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은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하며 그 과정에서 구조적인 옥석 가리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종합하면 앞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대원칙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2조 위안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단기 등락폭이 커지는 것이 방향의 전환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토 시장처럼 지수는 버티지만 개별 종목은 걸러지는 날이 나타날수록 한 번에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포지션을 얇게 누적해 나가는 편이 심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둘째, 자금의 언어를 충실히 따라가야 합니다. 은행, 석탄, 전력과 같은 배당 및 현금 흐름이 확실한 라인을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삼고 여기에 디지털 화폐, 로보틱스처럼 정책과 기술 서사가 겹치는 성장 영역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주는 과열 조정제 평가 사이클을 이용해 비중을 조절하고 성장 테마는 관련 뉴스 흐름에 따라 스텝을 나눠 접근하는 유연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번 장세는 빨리 뛰는 장이 아니라 오래가는 장에 가깝습니다. 21선을 단기적인 호흡으로 61선을 중기적인 호흡으로 삼아 보조 기어를 맞추듯 대응한다면 성급한 추격 매수로 인한 후회를 줄이고 조정 구간의 스트레스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콩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축이 부재한 조정 구간은 오히려 포지션을 재정비할 기회의 창입니다. 실적 상향과 정책 모멘텀이 교차하는 지점, 예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그리고 명확한 스토리가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는 접근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의 숫자들은 피로감을 말해주지만 그 안에 담긴 서사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검증을 기다리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